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이제 26년 수능을 앞두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학의 작품에 있는 그 중요한 작품들을 좀 골라서 출제 예상 가능성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중요도는 별 1개에서부터 별 4개까지고요. 그리고 흰별은 별 반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의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3개년간의 수능 문학 선지들을 좀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3개년이라고 해봐야 모아보면 50문제도 안 돼요. 그 안에서 경향성을 파악하고 기준을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특히 형식에 관련된 문제에 기준이 없잖아요. 단정적 어조를 사용했다 그럼 약간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그러지 말고 해설지를 보시고 도대체 뭐가 단정적 어조인가, 니은다로 끝나면 단정적 어조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좀 확립을 해주시면 3개년, 4개년, 5개년 정도 해두시면 문학을 푸는 시간이 훨씬 더 줄고 애매한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학선지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해설지 같이 보시면서, 자,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 작품이 133개예요. 수능 완성이 이제 35개인데 총 168개 중에 최우선 작품 26개, 한 4% 되거든요. 를 골라서 오늘 볼 겁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과 줄거리, 전체 줄거리, 그리고 주제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봄에 있어서 작품 168개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것들이 이제 별 2개 이상짜리를 할 건데, 별 1개나 별 1.5개짜리는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보지 말고 시간이 되시고 좀 어느 정도 연계 내가 준비가 좀 됐다 하면 거기까지 보셔서 좀 더 탄탄한 연계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완성 이제 문학 출제 예상도 볼 건데, 이게 파일이 이렇게 있죠. 그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거 캡처를 좀 해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눌러가면서 좀 보시고, 저는 오늘 26개만 할 거거든요. 원래 재원생들은 파일 다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요거 캡처해가지고 1개나 1개 반짜리도 좀 같이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특 열어서 목차에다 체크하면 돼요. 자, 일단 9장이거든요. 일단 1, 2, 이렇게 3, 4, 5, 6, 7, 8, 9입니다. 이렇게 9장이에요. 저는 이제 요걸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좀 볼게요. 일단 수능 특강 3.5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느껴지는 것들은 2개인데, 현대소설 8강 송기숙의 당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민속신앙을 통해서 현대의 그런 도시적 가치관을 배제하고 싫어하는 그런 류의 작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민속적 가치관이라는 건 도깨비한테 이제 막 굿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당나무라는 신비스러운 나무가 자꾸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속물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산업적이고 이타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대립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갈려복합 4강의 윤선도의 몽천요인데, 이것은 이제 윤선도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고 쓴 건데, 임금님에 관련된 충성이 있는데 아직 조정에는 간신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적으로 써서 임금님은 옥황상제이고요, 이제 간신배들은 신선, 군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천상은 정치판이잖아요. 정치판에 이중적 속성이 드러난다고. 임금님이 있어서 좋은 공간이지만 간신배들이 있어서 싫은 공간이기도 하죠. 그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윤선도의 몽천요 2작품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별 3개짜리를 보면 고전산문 5강의 정진사전이라고 있어요. 첩적 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인데, 기본적으로 첩적 간의 갈등을 그리면 인물이 좀 많이 나와요. 보통 남자는 1명이고 여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처들은 다 착해요. 박씨하고 최씨는 착하고요, 첩인 일지라는 애가 되게 나쁜 애로 나오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앞부분은 완전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여장에서 여자 주인공 보고 오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앞부분 줄거리도 좀 언뜻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그리고 꿈에서 전기적 특성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심생전이라고 3강에 있는 작품인데, 신분제에 가로막혀서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애정소설이에요.
심생하고 이제 소녀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심생 공부하라고 기숙학원으로 보내면서 소녀는 심생을 그리워하다가 죽고요. 심생도 결국 이제 소녀가 그 심생도 소녀가 그리워서 죽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원 12장이라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실전합수 2강에 있는 작품인데 이게 도산 12곡하고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게 비슷하거든요. 도산 12곡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6개가 이제 자연친화고요. 뒤에 6개가 이제 학문하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영원 12장도 되게 유사하고요. 11수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11수가 이제 겉으로 보면은 자연친화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11수 꼭 잘 보시고 비유하고 인용이 되게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수특 사용 설명서 같은 걸 통해서 한번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수능완성 실전편 2강에 황순원의 두꺼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해방 직후에 전제민들, 그러니까 이제 전제 끝나고 막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 등쳐먹고 막 그런 되게 속물적이고 비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 두가비가, 얘가 두꺼비거든요. 걔가 되게 부정적 인물로 나오게 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개 작품들입니다. 교과서 개념박수 9강에 한용운 선생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조국이라고 좀 많이 보긴 해요. 뭐 부처님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를 얘기하는 작품이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 경어체, 영탄법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수특 6강에 김진영의 북천가인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수특에 있는 거에서 절반 정도만 나올 거예요. 이게 귀향을 유배를 갔다가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있고요.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또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억울하게 유배를 가거든요. 근데 유배지에 가서 되게 풍류를 즐겨요. 기생하고 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배지라는 것이 또 감정이 양가적이에요. 유배 가서 억울해서 슬프지만 풍류를 즐길 수 있다. 약간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부가 고전시가 7강인데 용렬한 부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부인, 일 안 하고 맨날 굿하고 점 보고 이런 부인들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2강 최두석의 성의 꽃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서민들의 삶, 아침 일찍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는 그런 서민들을 연민하고 동정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고요. 모순형용, 그러니까 역설법을 한번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좀 드리프트 타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아마 민주투쟁하다가 잡혀간 그런 친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대가 살짝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리고 2.5에 계속 보면 그 다음이 숙향전이에요. 고전산문 4강에 있는 숙향전인데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성이 있는 애정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숙향이,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천상계 사람인데 지상으로 내려오거든요. 숙향의 원래 천상계 이름은 월궁소왕, 월궁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의 원래 이름은 태을선인, 태을선군입니다.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천상계로 가면서. 기억하시고 전반부는 이제 남자랑 여자가 서로를 만나려고 애정을 탐색하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막 만나러 가는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이제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남자가 이제 황태우가 아파, 약을 구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영웅소설적 이야기입니다. 앞은 조금 애정이고요, 뒤는 영웅이라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전체 줄거리 한 번 정도 습득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소설 3강 채만식의 태평천하인데 일제강점기 이제 친일 지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주인공이 나쁘네요. 그래서 태평천하 자체가 반어법이고요. 판소리 문체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롱 효과가 되게 큰데, 왜냐면 독자와 거리가,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인데 독자와 거리가 되게 가까워져요. 아이고 저거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는구만, 아주 멋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듯하게 쓰기 때문에 거리가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승옥의 차나 한 잔이라는 작품이고요. 현대소설 6강입니다. 비정한 인간관계와 현대인의 그 불안심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용불안정이죠. 고용불안정. 얘가 이제 만화 그리다 잘려요. 그래서 고용이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중간에 이제 모순 형용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막 자르니까 연대감 상실, 그리고 도시적, 이기적 이런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11강의 은희경의 새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어린 소녀가 바라본 이제 어른들의 삶 같은 거고 성장 소설이고요. 아마 얘도 나오면 뭐 다른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이라는 건 뭔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특 갈래버가 8강에 있는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인데, 감이 이제 익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익는 게 아니라 그리움과 서러움이 차여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내적 성숙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을 이제 얘기하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잘 드러나는 그런 현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수특 실전학습 1강에는 청배군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처척 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이에요. 호부인은 착한 애고요. 그리고 여서묘, 나교란, 목평질은 악인이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8강 윤동주의 병원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병원은 고통스러운 현대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여인을 바라보는데 그 여인의 연민을 느끼고 이제 공감하고, 나도 아프고 쟤도 아프니까 병원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금자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약간 희망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출제되면 보기를 잘 보셔야 되고요. 네, 윤동주가 있다고 무조건 그냥 일제강점기 때려박아서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걸로 해석의 근거를 제한해서 객관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특 실전학습 1강 조우인의 출세곡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관동불곡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유사한데 일단 왕의 명령으로 부임을 가요. 근데 나이도 많고 부임지가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지. 임금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아 근데 이거 거의 유배나 다름없지 않나? 진짜 싫다. 이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 전환의 흐름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수능완성 실천평 3강 조지훈의 성문입니다. 이건 배경설화가 있고요. 그냥 되게 전형적인 그냥 그 여인이 남성을 이제 버림받은 여인의 기다림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잘 드러낸 서정시입니다. 여기까지가 2개 반이고요. 2개까지 볼 거니까 나머지가 이제 2개인데, 정지용의 불사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시 3강인데, 인간의 근원적인 비애는 불사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비애가 있고 이 비애는 불사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숙명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대시의 문정이 흑은 이제 모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형식이 역설법과 반어법을 둘 다 썼어요. 그러니까 슬프고 아름다운이라는 역설법과 나는 모른다, 사실 알거든요, 반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고전산문 7강의 옥소선이라고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강릉추월전이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옥퉁소가 있어요. 퉁소인데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해주는, 가족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요. 둘 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서 전쟁에서 만나요. 처음에 모르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아버지 아들을 알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8강에 천수석이 있는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위씨하고 설씨가 제 집채만큼 많이 나와요. 100명 나와, 100명.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게 나오면 이 위씨가 아빠인지 아들인지 누군지를 명확하게 판단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도 되게 잘 그렸으면서 보셔야 되고, 간씨가 나오는데 간씨 다 나쁘네, 간씨 집안 다 나빠, 위씨 설씨 좋아 정도 기억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매창의 세상 속의 하, 이건 기생이 쓴 건데 자유를 갈망하는, 나는 세상 속의 학이다, 나를 비유하는 거죠. 그런 류의 연시조입니다. 그리고 수특 실전학습 2강에 장육당 육가라고 있는데, 청탁, 흐림과 맑음이라는 뜻이에요. 흐림과 맑음을 알아서 행동해야 된다. 나는 지금은 자연친화하겠다 라는 세속적 가치를 되게 비판하고, 지금 세속은 되게 탁하다를 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완성 박인우의 동락당인데, 별이 2개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자연친화가 베이스인데, 이게 한자어 고사 인용 비유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걸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유가 많으니까 수능에서 처음 맞닥뜨리면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 2개 주셔서 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26작품을 일단 문학은 봤어요. 근데 26개만 하라는 건 아니고 나머지 이렇게 뭐 이렇게 별 1개 정도도 가볍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번외로 제가 독서하고 문법도 실어는 놨는데 제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예전에도 이거 찍어서 올린 적 있어요. 이렇게 다른 연도 때 그때 독서 했는데 독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독서는 이제 한번 해보면 뭔가 과학기술 쪽이 연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과학기술 6강, 8강, 9강 적색광, 에크모, 콘크리트 본데 이게 다 뭐냐면 기술 쪽 지문이거든요. 뭔가 기술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 물리 이런 거 기술 쪽 느낌입니다 그냥. 그리고 수능 완성에는 원자료 쪽 한 번만 시간 되시면 자, 그리고 이제 문법 엄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법 킬러 문제로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중세국어의 조사의 활용. 그러니까 중세국어인 척하고 현대국어 조사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올 것 같으니까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 주격 조사 뭐 이런 형태들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 86페이지 언어 9강 4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책표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형태수와 접사에 관련된 문제 있어요. 수특 96페이지 언어 12강 2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간이라는 건 전미사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어미들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하고 접사하고 좀 나눠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파생 접사들은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 그러니까 접사가 약간 킬러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특 완성 문학 예상 출제도 봤고요. 끝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20일치 남았는데 끝까지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최대한 기도도 하고 할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